자, 션타임의 3분 달러 통양 코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017년 9월 29일입니다. 자, 먼저 달러의 방향성을 통해서 해외 선물의 방향성을 예측해 볼 수 있도록 하고요. 달러 환차익의 시세 예측과 그리고 세계 경제 흐름을 달러 인덱스를 통해서 예측해 볼 수 있도록 하죠. 자, 달러 같은 경우에는 어저께 93.50포인트에서 약 0.5% 정도 하락해서 현재 93포인트까지 내려온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자, 연달아 지금 양봉을 그리다가 4거래일 만에 처음으로 음봉을 그리는 현상인데요. 자, 이렇게 달러가 하락했던 이유 뒤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달러가 이틀 전에 보시면은 트럼프가 법인세 감안세를 발표를 하면서 한 차례 상승을 했습니다. 자, 이번에 지금 트럼프가 진행하고 있는 세제 감안세는요. 법인세를 35%에서 20%로 낮추자라는 감안세입니다. 내용입니다. 자, 법인세를 낮춰줌에 따라서 미국이 얻으려는 효과들이 기대하는 효과들이 상당히 많죠. 일단 첫 번째로 아웃소싱 되어 있는 기업들의 미국 국내 기업들의 자산들을 다시 국내 시장으로 끌어오기 위한 방법으로 또 사용되었고요. 자, 또 두 번째로는 한마디로 지금 기업들이 더 활동할 수 있는 폭을 국내 시장에서 넓혀줌으로써 경기가 끌어올려지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아웃소싱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에 대해서 잠깐 잡아드릴게요. 아웃소싱이라는 것은 기업이 자신의 이익을 최대화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낮은 금리를 그리고 낮은 세율을 따라서 다른 나라의 공장 혹은 지적 자산을 그쪽으로 생산시킨 다음에 다시 국내 시장으로 들여오는 행위를 말합니다. 흔히 여러분들 보시면은 회사는 미국인데 보면 Made in China라고 써 있거나 혹은 Made in Mexico라고 써 있는 경우들 많을 거예요. 나이키가 대표적이죠. 나이키는 미국 기업인데도 불구하고 대부분이 메이드 인 인도네시아나 아니면 메이드 인 차이나입니다. 자, 이런 거를 아웃소싱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래서 이 아웃소싱 되어 있는 이 기업 자산들을 다시 국내 시장으로 끌어오기 위한 방책으로 이게 법인세 감안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트럼프의 공약 중에 하나였어요. 이 법인세 감안은요, 트럼프의 공약 중에 하나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왜 이것 때문에 한 차례 상승했는데 왜 이것 때문에 또 어저께 하락했을까요? 자, 어저께 트럼프의 감안세는요, 다시 좀 재평가가 되었는데요. 만약에 낮은 법인세가 기업들의 활동을 촉진해서 기업들이 더 성장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려고 하는 취지에서 진행이 되는 건데, 만일 이 취지대로 진행이 되지 않았을 경우, 를 생각해보자 이거죠. 자, 만약에 법인세는 낮춰졌습니다. 하지만 기업들이 제대로 성장하지 못하고요. 또 아웃소싱 되어 있는 기업들의 자산들이 다시 국내로 돌아오지 않는다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죠. 왜? 법인세를 낮춘다 하더라도 멕시코 안에서의 세금과 그리고 낮은 임금을 생각했을 때 미국으로 나가 있는 기업들이 다시 미국으로 돌아오지 않을 확률도 높습니다. 심지어 어떤 경우들도 많냐면요. 보시면은, 어떤 경우들이 종종 있냐면요. 이거 좀 웃긴 얘기인데, 보시면 미국과 그리고 멕시코의 국경을, 멕시코는 미국과 국경을 맞아뜨리고 있죠. 보면은 보면은 공장들이 여기 텍사스에 인접해 있는 이 치와와와 그리고 코아우일라인가요? 여기에 이렇게 공장들이 많이 질비해 있습니다. 왜? 운송하기 편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기에 공장들이 있고 여기서 완성품이 되면은 이때 다시 갖고 오는 거예요. 하지만 어디까지나 멕시코 국경 안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메이드 인 멕시코고요. 멕시코 사람들이 제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인건비가 상당히 절충이 되는 거죠.
자, 이런 아웃소싱 되어 있는, 아웃소싱으로서 상당히 이익을 받고 있는, 이익을 취하고 있는 기업들이 다시 그걸 국내 시장으로 들어올까? 사실 이 부분도 좀, 이 부분도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좀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는 없는 그런 부분이에요. 자, 이 경우에, 자, 기업들이 성장하지 못하고 아웃소싱 되어 있는 자산들이 다시 미국 내로 돌아오지 않는다면은, 오히려 낮은 법인세로 책정됐을 경우에 국가 재정에 크게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세율이 낮아짐으로 따라서 기업들이 성장을 하고 그 기업들이 성장을 해서 35%를 내든 20%를 내든 20%의 그 세금이 과거 35%의 세금과 동일하다면은 뭐 별다른 뭐는 없겠습니다. 하지만 동일한 기업 사이즈에서 동일한 기업 사이즈가 유지가 됐을 때 35%에서 20%로 하락하게 되면은 미국 재정적으로 입는 타격이 어마어마할 것이라는 거예요. 자, 지금 봤을 때 미국의 포트폴리오를 봤을 때 국가 재정을 봤을 때 사실상 부채의 비율이 너무나도 높습니다. 어느 나라나 그렇지만 미국은 특히나 더 부채가 높아요. 여러분들 좀 의아해하실 수도 있어요. 왜? 미국은 세계 제1강대국이고 그렇게 돈이 많은 국가인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부채가 높은가요? 라고 물어보신다면요. 세계 어느 나라든 다 부채가 높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고요? 이게 바로 금융의 신비죠. 자, 이 부채를 높이는 방안에 대해서는 약 200년 전에 미국이 처음 이제 미국의 나라가 독립을 하고 처음 만들어졌을 때 해밀턴이 이제 주장했던 발언이었는데요. 아무리 돈이 많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부채를 다 탕감하지는 말자라고 했던 그게 주장이 지금까지 이어지면서 쌓이다 보니까 부채가 엄청 많아졌어요. 또 부채는 사실 이자가 있잖아요. 그쵸? 이자가 있으니까 이자가 또 늘어나다 보면은 어마어마한 사이즈가 되는 거죠. 자, 지금 이거 보시면은 이게 지금 현재 미국 재정의 부채 그래프인데요. 보시면은 1980년도에 비해서 지금 현재 14조 2,900억 달러입니다. 2,900억 달러예요. 거의 원화로 따졌을 때 거의 해경이라고 거의 한 14해경 정도 되는 그런 돈입니다. 자, 산산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큰 부채를 지금 안고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지금 이렇게 부채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재정적으로 큰 타격을 입을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우려 심리감에 어저께 하락했던 거였죠. 자, 더군다나 이틀 전에 한 차례 상승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차익 실현 매도 물량이 터지면서 한 차례 하락한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저께 발표되었던 지표들은 상당히 조금 영향은 좀 덜했습니다. 자, 어저께 말씀드렸듯이 GDP 기대되는 게 GDP와 또 뭐가 있었죠?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발표됐습니다. 자,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높아졌어요. 그만큼 좀 이직자가 좀 많은 상황이었죠. 제가 어저께 예고해드렸다시피 9월달과 10월달이 가장 이직률이 높은 그런 해입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연적으로 좀 높게 나왔고요. 하지만 GDP가 아직 탄탄하고 예상치보다 높은 예상치보다 높은 수치를 보이면서 좀 안정적인 흐름을 보였습니다. 자, 어저께 지표는 달러에 별다른 영향이 없었고 트럼프의 감환세가 재평가됨에 따라 한 차례 하락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발표될 지표는 상당히 좀 달러에 영향을 많이 미칠 예정인데요.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12월 달에 금리 인상의 기대 심리가 최고조에 머물러 있는 이 시기에 경제 지표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오늘 발표될 거는 개인 지출 그리고 핵심 PCE 가격 지수가 발표가 되고요. 그리고 시카고 PMI가 발표가 됩니다. 자, 이 지표들에 따라서 한 차례 달러가 또 흔들 수는 있어요. 큰 영향은 없을 수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개인 지출이 한 차례 크게 영향을 미친다면은 12월 달에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이 또 개인 지출로 인해서 그게 또 요동치면서 달러가 한 차례 요동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달러가 어저께 하락했다 하더라도 전반적인 방향성은 매수인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자, 어제 말씀드렸던 대로 사실
93.20포인트와 93포인트가 지금 매수하기 가장 좋은 시점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금은 어쨌든 지금 현재 한 차례 93.50 라인 저항에 의해서 한 차례 하락했지만, 자, 금리가 인상한다는 것은 사실상 달러가 크게 끌어올려진다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어저께 뭐 차익 실현 물량으로 이렇게 상승했으니까 차익 실현 물량으로 하락했다 하지만은 다시 현재의 93포인트의 지지 기반 반등으로 인해서 다시 반등 상승했을 때 94포인트까지는 무난하게 오는 상승 예정이니까요. 오늘 93포인트에서 매수 포인트, 지금 현재 시점이죠. 매수 포인트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달러가 상승함에 따라서 금, 유로는 매도가 상당히 유리한 시점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달러 매수는 93포인트에서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3분 달러는 여기까지.